That was almost a fight. 네, 스눕독이죠. 네, 여러분 지금 크립토 볼이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의 크립토 볼이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크립토 마켓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코인 아시죠, 여러분?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입니다. 7.6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와, 미쳤다 진짜. 아무튼 마켓캡이죠. 아마 마켓캡이 7.6 빌리언 달러를 마켓 맞네요.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7.6 빌리언이면은 비트코인 TVL과 거의 동급입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TVL하고 동급이 7.6 빌리언이라는 얘기니까 참 세상이 여러분 그죠? 확실히 돈 많은 자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전체 TVL이 지금 7점 몇인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전체 TVL이 7.1 빌리언입니다. 달러. 그래도 잘 견조세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네. 먼슬리로 볼까요? 위클리. 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좀 줄여볼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비트코인 디파이의 TVL인데, 여기서는 트럼프 밈코인, L2도 아니고 그냥 솔라나 밈코인 하나로 7.6 빌리언 마켓캡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은 많기 때문에요. 함부로 코인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시장인지, 왜냐면 돈 많은 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진짜로 잘 판단해가지고 이번 알트 비트코인 거대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드릴게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크립토 와치독 3가 녹화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코인을 채굴하는 LOL 해피마이닝 함께 갑시다. 그래서 미스터벨.org LOL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으시고 미스터벨.org LOL로 텔레그램 앱이거든요. 여러분 텔레그램 앱입니다. 여러분 텔레그램 앱들 다 쓰시죠? 텔레그램 앱 하나 계정 파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리퍼럴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하고 저도 다 포인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코인을 채굴하는 게 무슨 맛인지 궁금하시다면 미스터 벨린 유튜브에서 크립토 와치독 3편을 시청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박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라디언트 네트워크 요거는 좀 시리어스한 거죠. 미서벤점 슬래시 그라디언트로 오셔도 구글 계정 같은 걸로 가입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일할 때 크롬 브라우저 그냥 띄워놓고 일하면은 거기서 채굴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에어드랍이 커뮤니티 포인트로 이제 쌓이고 나중에 이제 토큰 출시될 때 토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인데 여러분 여기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신규 출시된 코인은요, 조심히 따라 붙으세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싱글 붙는 건요. 자, 그래가지고 트럼프 코인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거의 이제 우리 환율로 하면 14억 정도 되죠. 14억 정도의 14억 맞죠? 14억 정도의 원화환산 14억 정이 넘는 거의 15억 정도 되는 달러로 트럼프 코인을 15억 어치를 샀습니다. 자, 밈코인을 15억 어치를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2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120배가 120배를 먹었다. 그 15억을 투자해서 120배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야, 돈이 많긴 참 트럼프라는 이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세상에는 참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돈이 많다기보다는 애초에 USD 달러 자체가 우리가 쓰는 화폐 자체가 폰지 사기입니다, 여러분. 폰지예요.
너무 거대한 폰지라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쓰는 거죠. 화폐 자체가 폰지예요, 여러분. 폰지 사기입니다. 원래 화폐 자체가 스캠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근본위제가 폐기된 이후에는 그냥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은행의 권력이 너무 세잖아. 그럼 거기에 우리가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를 쓰는 겁니다. 네, 폰지 사기예요. 근데 폰지 사기니까 당연히 뭐 15억이든 150억이 나을 게 뭐야. 그리고 그걸 넣었더니 이제 코인이 떡상하면서 120배 먹었다는데 그 알 게 뭐냐고. 지금 이게 우리의 캐피탈리즘이고 우리의 자본주의의 현재 실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크립토 방송 유튜브 하는 그 유튜브 하는 자들 중에 죄송합니다. 19일 방송이 되겠네요. 맞죠? 네. 헷갈렸어. 시차 여기서는 18일인데 여러분 보실 땐 19일일 거예요. 자,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우리 크립토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뭐 자본주의 뭐 맨날 자본주의 타령하잖아. 근데 자본주의 해가지고 니들이 얻는 거라고 했으면 KRW라든지 뭐 달러일 거 아니야. 그 자체가 폰지 사기라고 원래. 근데 그거를 폰지 사기라고 해도 뭐 찌알도 안 먹히지. 왜냐면 국가에서 쓰는 화폐니까. 그래서 그냥 쓰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바치고 우리의 삶을 바쳐가지고 일을 해. 그럼 일을 한 대가로 월급을 받잖아. 그 캐시가 사실 폰지 사기라고. 근데 너무 거대한 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마트 가서 장도 볼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집도 사고. 그죠? 근데 애초에 가치가 우리 유시민 씨가 예전에 그 비트코인에 무슨 가치가 연결돼 있나요? 야, 새끼야, 에너지가 연결돼 있어, 임마. 시민아, 에너지가 연결돼 있다고. 근데, 그런 자들은 달러는 욕을 못 해. 왜냐면, 미국 형한테 혼날까봐. 그죠? USD 달러를 사기라고 못 하잖아. 그죠? 그게 이제 한국의 지식인입니다. 제가, 어제 크립토 레이더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뭐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 팩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팩트를 읊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대 권력, 특히 US 달러나 그런 거대 권력 앞엔 찍소리도 못 하다가 비트코인 같은 약간 테크니컬하고 뭔가 이 새끼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비트코인 보고 가치와 연결이 없는 허구적인 가상화폐라고 얘기했죠. 그게 한국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 뭐 국가 안 가리고 비트코인 스캠으로 취급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 예. USDC가 진짜 달러 잘 패깅된 코인베이스 출신 USDC잖아요. 패깅 잘 돼 있습니다, 이거 달러랑. 이거 해서 120배 먹었잖아. 5억을 가진 자가 100배면은 1,500억이죠. 거기다가 하여튼 뭐 1,800억 정도 되나? 아무튼 뭐 2,000억 되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120배 달하는 걸 먹었잖아. 그러면 120배 정도 이 달러를 인출을 해봐 어떻게 되나? 근데 이미 달러 자체 이렇게 찍혀 있었잖아. 이렇게. 요게 2022년이고 2022년 코로나 그 시점이고 코로나 그 시점 이후로 이렇게 찍었잖아. 이것도 아니죠. 여기서 이거 이렇게 찍기 때문에 그냥 이 달러는요 이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 정도 점도 안 되겠지. 이게 전체 양이니까 달러에 이거 한 양일 거란 말이야. 이래봤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달러에도 한 점에 불과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타령하지 마세요. 너네들이 보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다 허상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 크립토들 이제 비트코인 맥시드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차라리 에너지와 실제 전기 에너지와 패깅된 비트코인을 쓰자는 거예요. 우린 비트코인을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당연히 기득권에서 다 알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되면서 가격 차트는 이렇게 계속 털기하면서 그 4년 주기로 이렇게 털면서 계속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 대한 시험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4848의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또 이번에 미리 떨어지기 전에 윈터 오기 전에 난 미리 나갈란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뒤통수를 어떻게 칠지 알 수 없는 크립토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크립토, 근데 은근히 트럼프 그 코인이요. 상당히 생각보다,
건전해. 건전하더라고. 퍼블릭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퍼블릭 디스트리뷰션이 10%밖에 안 돼. 이게 여러분들이 트럼프 코인을 살 수 있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게 뭐 CIC 디지털인가? 뭐 하여튼, 다, 그 출시 그 당사자들의 그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열려 있는 건 20%밖에 안 돼.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건전한 코인입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 여기 이 사이라고. 나머지는 그냥 고정값입니다. 아시겠죠? 서플라이 중에. 참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민코인 치고 건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No human intervention이죠. 예. 참 아무튼 뭐 스케줄 뭐 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으로 그렇고 상당히 뭐 상당히 페어 라운치였다는 거죠. 예. 토큰 라운치 할 때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하여튼 트럼프 코인이 생각보다 되게 공정한 런칭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체인링크 또 우리 코인볼 이 행사에 크립토볼이죠. 크립토볼 행사에 당연히 세일러 형하고 얘 이름이 세르게이였던가? 아무튼 페트로 무슨 러시아 이름이었을 거예요. 체인링크 창업자죠. 체인링크 창업자랑 세일러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크립토라는 게 너네 한두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우리 크립토 세상을 너네 체인링크 때 잘났더라. 너네 둘이 그냥 좌지우지 하면 돼. 너네 둘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크립토장을 너네들이 좌지우지 하는 게 좋은 거야.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체인링크 세일러랑 얘기하고 있다. 뭐 BTC 야 그럼 난 뻔히 얘기가 난 무슨 얘기인지 예측이 돼. 예측이 된다고. 뭐겠습니까? 비트맥시랑 체인링크랑 얘기를 하고 있다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비트코인 디파이를 얘기하겠죠. 뭔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비트코인 디파이에서 궁금하신 분은 CP2 들어오시면요 활짝 정보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저 청산맵 좀 상황 볼까요? 계속 뭐 별로 의미 없는 잔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K는 100K 위에 이렇게 있지만요. 그냥 별 의미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직도 별 액션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큰 액션이 안 나왔어요. 큰 디렉션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롱 쪽에 이제 청산맵이 짙게 들이우고 있네요.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번 박아주지 않을까? 또 100K 근처에서 한번 딱 박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알트 여전히 제가 핸드폰 좀 볼게요. 알트 마켓캡 토탈 3 마켓캡 아직도 1테라예요. 비트 이거 빼고 볼륨이 아직도 1테라입니다. 알트장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트장 그 조정 크게 좀 왔었죠. 좀 이렇게 충격 조정이 왔을 겁니다. 왜냐면 다 트럼프에나 다 솔라나에 넣나 보지. 솔라나로 다 넣나 보지. 다 빼가지고. 그죠? 사람들은 참 희한해. 아니, 물론 트럼프 코인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자기 왜 코인을 빼가지고 왜 트럼프에 넣어. 지금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회원들은 뭐 해야 된다? 더 매수해야지.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TCS 회원님들은 지금 이때다 하고 더 모아야 됩니다. 아유, 제가 계속 경고 드렸어요. 계속 나중에 보시면 크게 후회하실 거야. 예. 우리 TCS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죠? 자,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탁 내려앉았잖아. 다 모든 코인들이 지금 한 솔라나로 다 몰려갔으니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싸! 이러면서 또 기회가 왔다. 그죠?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그 코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샤페 레이쇼를 좀 볼까요? 제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샤페 레이쇼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브레이크가 날 것인가.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최초로 한번 보여줄 것인가 비트코인이 그걸 이제 트래킹하기 위해서 샤페 레이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전히 히스토리 이게 쭉 빼면요, 이게 쭉 빼면 히스토리 브레이크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껏 쭉 빼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무조건 어느 이 빨간색 이 리스크 쪽에 에어리어를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든 이렇게 특정 디렉션을 보였거든요. 방향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역사거든요. 비트코인에. 근데 이번에 이 자체가 히스토리를 좀 깨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내가 기존의 이 패턴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이 확률이 이게 계속 길게 빼면 뺄수록 그 확률이 짙어지는 겁니다. 예, 그 후의 얘기는 알아서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숏텀을 봐도 그렇고요. 숏텀으로 보면 그림이 그래도 착하게 나오네요. 예,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 좀 이게 착한 건데, 예, 이렇게 전체 롱텀 차트로 보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또 볼까요? IV 차트도 보면은, 자, 리스크는 여전히 여러분 가격이 되게 지금 높아지 100K도 막 뚫고 하늘에 있는 것 같죠? 리스크는 최저입니다. 최저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비트코인 전체 2021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뭔지도 알 수 없었던 2022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뭔지도 알 수 없었던 그 시대 때도 그 시대들 다 포함해도 이 시대를 포함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밖에 안 왔습니다. 이 그린 에어리어가 비트코인 전체 역사상.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운다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 2016년 언저리부터 시작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온 이 그린 에어리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관계인데 전반관계가 이쯤이죠. 요 에어리어인데 이 이후로 이제 그린 영역으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란 얘기거든요. 그 로우 리스크 영역으로 와가지고 이제서야 겨우 파란색 한번 쭉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트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상세하게 되게 무서운 지금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ROC라고 하는, 차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구조를 설명 안 할게요. 트립트레이드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이 빨강색이 있을 때는 이게 저점이었던 거예요. 저점인 경향성이 강하고, 이 현재 까만색이 가격이니까 이 위로 치는 애들은 결국 위로 치면, 하락 압박이 세진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역사상 거의 최초로 나름대로 고점 봉인데도 이 파란색 부분이 이 파란색 차트가 가격을 뚫지 못했어. 이 언더에서 마감을 한 다음에 쭉 내려왔습니다. 이거 두 개를 다 동시에 보셔도 얼마나 지금 현재 로우 리스크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증거가 다른 차트, 특히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또절부죠.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도 증명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크립토레이더를 쭉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전에 내일 모레 일주일 전 거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시면요, 계속 똑같은 맥락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 때릴 필요가 없는 거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죠? 그럼 비트코인의 이런 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결국 그거를 그거를 이제 보고 알트 시장을 또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각각의 이제 디테일한 또 스토리들은 또 이미 동영상 나간 것도 있고 또 얘기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맞다. 그 공지사항 한 가지 빠뜨렸는데 CP3가 아니라 CP3 약간 연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CP 이제 우리 크립토 퍼스펙티브거든요. 이게 관점의 빌드업을 통해서 그 솔리드한 강력한 그 관점을 통해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을 바꿔주고, 그 관점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의 변화가 여러분들 그 수익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크립토 퍼스펙티브를 다루고 있는 상품인데요.
제가 크립토 이제 CP3부터는 드디어 비탈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먼저 다룬 건데요. 이제 CP3부터는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비탈 비트코인에서 이제 드디어 이더리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풍부해요. 훨씬 더 풍부합니다. 사이즈는 12%로 작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비트코인이지만 사이즈는 좀 작아도 비트코인의 이 이더리움 안에 이제 이런 특히나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개발자들이나 이제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더리움이 훨씬 복잡하고 또 할 말이 많은 풍부하고 복잡하고 거대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더리움에 관련된 거는. 그래가지고 요게 사실은 더 다룰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CP3부터는 이더리움 쪽으로 갑니다. 뭐 하나 힌트를 드리면 롤아웃 쪽으로 갑니다. 롤업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 계통에서도요, 여러분, 이더리움 계통에서도 그 오피 리턴이라든지 이런 특히 탭루트 업그레이드나 추노 서명 같은 서명을 한 번만 퉁쳐서 함으로써 여러 개 할 거를 한 번에 퉁쳐서 해가지고 그 서명의 검증, 블록 검증의 효율화, 성능 효율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 그 메커니즘 그런 것이 이더리움계에서도 있고, 사실은 그 컨셉은 사실은 이더리움 쪽에서 더 먼저 많이 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심지어는 그런 걸 먼저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개발자들이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 적용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최적화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구조나 하여튼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테크 신기술은 다 이더리움 진영에 있다가 비트코인이 대응을 하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이테크, 뉴기술, 신기술은 다 이더리움 진영에 있기 때문에 CP3부터는 그 라인을 타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회원님들. 자, 드디어 이제 이더리움의 에코시스템으로 이동해 봅시다. 그리고 그게 한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ST, 스트레저디라고 해서 좀 짤막하게 CP 같은 근본적인 관점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 관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관점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스트레저리라고 해서 MBST 상품 라인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CS하고 저희가 CS와 CP밖에 두 가지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더 늘려서 ST 카테고리가 새로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ST1 준비 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바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특이한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자, 이게 리얼라이즈 캐피탈라이저스 앤 멀티플라이, 그런 복잡한 이름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로 그냥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좀 복잡해. 여러분들 수식이 여러 가지 들어간 거라. 아무튼 이 영역 안에 있는 이 분포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이렇게 퍼지는 것보다는 여기에 뭉쳐 있는 게 좋다는 차트입니다. 아무튼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번 장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장과 2023년만 보더라도 여러분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나눠져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2018년 장이 좀 셌잖아, 장이.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렇게 있어. 그래도 분포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 일관되게 딱 여기는 분포가 작아, 밀도가 작다가 여기에 밀도가 완벽히 응집돼 있고 더 이상 이렇게 더군다나 이 점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아까 이게 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랑 얘 이쪽이죠. 이쪽이랑 얘 이쪽이랑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뭐 자세히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보통 이렇게 이탈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탈을 안 하고 머물러 버렸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오늘 이게 썸네일이거든요. 오늘 썸네일. 자, 그렇게 해서 해서 막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예측 이제 가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재미로 보는 차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수치로 계산한 거니까 상당히 그래도 뭐 한번 들어볼 만한 거죠.
시장의 실제 시장은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계산으로 되는 게 코인 마켓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통수 언제든 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탈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상 그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렇게 지금 뭉쳐 있다가 이렇게 이탈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느낌이 미스터 berlin 단 한 개의 정통 크립토 전문 방송 미스터 berlin CIA입니다. 크립토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입니다. 저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예측해 보면, 그러니까 제일 이제 최저로 한 145K나, 지금 현재 한 104K 있잖아,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최저로 한 145 본다는 겁니다. 최저로 봐도. 그 최고로 보면은 무려 250K까지도 간다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미드로 보면 197.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대충 이 평균값으로 본다면 145가 여기 있고 200이 여기 있고 250 여기 있으니까 뭐 평균점이 여기겠네. 그러면 그래도 하여튼 적어도 180에서 190 혹은 200K 사이까지도 고점이 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약간 설득이 될랑 말랑. 만약에 이제 제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 지금 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미스터 berlin 팀에서 혹시 우리 미스터 berlin 팀에서 여러분 퀘이사라고 하는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시전 시스템이고요. 저희의 결정을 어시스트 해주는 어시스트 AI인데요. 걔의 걔의 말에 의해, 걔의 이제 어떤 그 판단이라든지 수치 같은 것들은요, 간략하게나마 우리 회원님들 다 공유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되게 상당히 이런 걸 보면은요, 어떤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전과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TVL 아까 보여드렸어요. TVL은 이게 빠지지 않고 견조세 진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왜냐면 크립토장은 우리 예전에 우리 FTX 사건 때도 여러분 크립토 잘 나가다가 한 방에 간 겁니다. FTX. 그러니까 언제든 마치 비행기 추락하듯이 언제든 크립토장은 작살날 수 있다는 거는 언제든 명심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데이터로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재밌는 하나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컴포지션, 이게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100개에서 이제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100개에서 1000개 갖고 있는 밸런스의 비율, 그 다음에 1000개에서 10,000개, 되게 부자죠. 여기부터 계속 부자의 영역인데, 부자 영역을 끄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인액티브예요. 액티브가 없는, 움직임이 없는 인액티브 그 어드레스거든요. 회색이. 그러니까 지금 인액티브 대비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얘네들을 다 합쳐보면은 예전에 그 재밌는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말고 요건가? 자. 요거는 별로 좋은 차트가 아닌 것 같고, 요걸 보여드리면 되겠네. 좀 재밌는 좀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스트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 우리 되게 잊혀진 비트코인, 그러니까 키를 잊어먹었다든지 해서 날라간 코인도 있죠. 누구도 손대지 않는 그런 로스트 비트코인들이 비율이 이제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액티브 서플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죠. 다시 리셋 좀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게 크로스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로스트 코인이 훨씬 많았어. 그러다가 2017년에 그게 크로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인액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영역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그 유동량이 있잖아. 그 비트코인 유동량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그 유동량 있죠, 전체. 요게 이 영역이 이제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정도의 이제 그 로스트 코인들의 비율이 있다는 건데, 이게 로스트 코인으로 잡히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나름대로 로직으로 했겠습니다만, 이 중에 진짜 로스트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액티브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액티브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액티브가 언제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경향성을 봤을 때 뭐 진짜 말 그대로 정말 10년이 넘게 몇 년이죠? 한 4년, 15년 막 이렇게 그 세월 동안 어차피 얘 갑자기 걔가 이상하게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로스트 코인이라고 믿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건 여기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는 없는 재미삼아 끝내기 전에 하나 정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